야, 힘든 게 중요해? 그치.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야, 그치. 컴플레인 안 나는 게 최고야. 그쵸. 그거 잘했다고 지금 와서 공치사 하는 거야? 판단. 너는 그래서 안 돼. 내가 볼 때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많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비난조차도 너와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야. 강연은 이렇게 내가 하라고 했잖아. 이거는 너 A 사원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당연시,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합리화, 이런 우리들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죄책감 등이 대화를 망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들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것은 많은 대다수의 리더분들은 바쁘다. 근데 그 바쁨 내면에 들어가면 리더의 컨피던스와 컨디션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최경주 선수 아십니까? 그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에 어떤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최경주 선수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말 잘 못합니다. 다만 남들이 말할 때 잘 듣는 편입니다.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서 알맹이부터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경영자분들은 잘 듣는 리더입니까? 공감적 이해 단계를 3단계로 나누자면, 첫 번째, 내담자, 코칭 용어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주의 집중 단계입니다. 그리고 집중을 한 다음에는요, 내담자의 감정과 그가 처한 상황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생각하시는 거. 감수성 발현 단계입니다. 감정에 대한 터치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내담자의 감정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식인사이드의 박지현 소장님이 나와서 대화를 망치는 6가지 패턴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판단. 너는 그래서 안 돼. 내가 볼 때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많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비난조차도 너와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야. 강연은 이렇게 내가 하라고 했잖아. 비교는 너 A 사원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당연시,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합리화, 이런 우리들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죄책감 등이 대화를 망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들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것은 물론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성품도 있겠지만 많은 대다수의 리더분들은 바쁘다. 근데 그 바쁨 내면에 들어가면 리더의 컨피던스와 컨디션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즈에서도 이제 자주자주 인용하는 것이 그 상황을 대적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미워할 대상일지 아니면 그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청이 조직 내 생산성과 연구 몰입도에 도움이 된다라는 조사를 찾아보니까요, 코칭 리더십의 일의 의미와 매개로 직무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서지능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칭이라는 것은 그 코칭이라는 것 안에 어떤 교정적인 피드백, 공감적 경청, 지지적 인정, 목표로 도달하게 하는 그 다양한 영역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도달하게 해주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맥락을 알기 때문에 이 맥락이 전사의 미션과 비전에 얼마나 얼라이언트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공감한다면 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의미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정말 한 끗 차이로 정말 그가 이 업무에 몰입하느냐, 성과를 내느냐에 대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경청을 단순히 귀, 눈, 마음으로 듣는 걸 뛰어넘어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도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은 다 맞는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근데 미안해요 라고, 텍스트는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메러비안이라는 분이 이제 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1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인데요. 말의 내용, 미안해요라는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7%밖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해요 라고 하는데 표정과 음색과 눈빛이 정말 미안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뭔가 정말 그 감정이 오롯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뭔가 이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난처했겠네요, 재밌었겠다 라고 하는 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도 경청에서는 중요하다.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 말하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맥락과 결과물과 원칙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에 집중하게 해야 할까? 경청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티어의 빙산이론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즉 이 아시아권의 관계 중심 문화가 어려운 이유가 그 말 이면에 어떤 이 의미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고민이나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티에 유명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야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말이 나올까?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면요. 너야 일이야, 너 치킨 사주려면 일해야지, 또 이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다. 4번은 최악이죠.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기 위해서 미안해. 네. 이건 정말 간혹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우리 상상 속에서만 네. 존재하는 유니콘 아닙니까? 이렇게. 마스터 코칭 분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존경하는 분들을 생각하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미안해. 야. 근데 이렇게 말하려면 깊게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쇼미더 지식에서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지식은 여러분 RT 경청법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RT. 자, read and touch입니다. read and touch. 제가 아까 인간은 이성적 동물일까요? 감성적 동물일까요? 얘기했을 때 저는 감성적인 동물의 퍼센트가 더 높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헤아려주지 않으면 상대방과 대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적인 얘기일지로 불과하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 리드가 어떤 얘기냐? 상대방의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괜히 검증 안 된 방식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이거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 많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했을 때 바로 나오는 말은 야, 힘든 게 중요해, 성공하는 게 중요해. 요것은 이성적 답변입니다. 예, 김규희 대표님이 지금 이 강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성적 답변이 아니, 나왔죠. 저도 상태 안 좋을 때, 그렇죠. 야, 힘든 게 중요해? 그쵸.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텐데 RT 경청법은 뭐다? 감정을 먼저 터치하라는 겁니다. 감정을 터치해라. 자, 마음 이렇게 어떤 감정일까요? 저 핵심 메시지 어떤 감정? 걱정도 있고. 그렇죠. 네. 두려움, 불안함,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을 잠시 멈추고 저것부터 말하라는 겁니다. 팀장님, 괜히 검증 안 된 방식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 마시죠. 저거부터 읽어라. 두려움, 불안함, 걱정. 걱정되지. 그렇죠. 걱정 그렇죠. 되죠. 이거라는 겁니다. 실패하면 네. 좀 두려움도 있죠. 지금 뭐란 거냐면 김 대리가 걱정하는 부분 저도 이해해요 라는 말을 터치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이 말을 하고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김 대표님이 얘기했던 그 다음의 메시지를 그 다음에 하시라는 겁니다. 야, 힘들고 안 힘들고가 중요해? 성공시키냐가 중요하지? 그 앞에 걱정되는 거 하고 싶은 이해해요. 말은 이거지만. 그렇죠. 참고.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본질을 기억하신다면 네. 저희 팀 제가 알아서 하는데 새로 오신 본부장님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힘듭니다. 아니 그냥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똑바로 했으면 본부장이 왔겠냐? 하기 전에 어떤 감정이 있냐? 속상했죠? 답답하겠네. 불안했겠네. 근데 똑바로 했으면 본부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했겠어요? 넘어가시라는 거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팀장님, 아니 이번 고객 컴플레인 3건 제가 모두 다 잘 조치했습니다. 와, 이거 조치하느라 진짜 식은땀이 났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 해도 됩니까? 네. 컴플레인 안 나게 했어야지. 그렇죠. 컴플레인 안 나게 했어야지. 야, 컴플레인 안 나는 게 최고야. 그쵸. 그거 잘했다고 지금 와서 공치사 하는 거야? 여러분 댓글로 반응을 남겨주십시오. 저만 그런 겁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상대방을 이기는 대화라고 한다면 이게 맞지만 상대방을 마음을 얻는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 사실은 안도감, 해방감, 긴장감, 성취감, 그렇죠. 책임감이라는 아니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 예. 좀 격려해달라. 그렇죠. 자, 두 분과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냐? 근데 누군가는 제가 김구라 쪽인 거예요? 김구라 쪽과 나누고도 싶고 예. 오은영 박사님과 나누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누구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김구라 같은 분은 냉철하게 문제파가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방금 김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 컴플레인이 나지 않았어야 되지. 사실 이거는 아마추어를 뛰어넘어 프로와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주는 사람과 더 대화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요. 이거 자체도 상대에 네. 따라서 그렇죠.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인간의 뇌는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가 있을 때 감성의 뇌 쪽이 더
많이 발달될 경우가 있다.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공감과 동감을 필요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냉철하게 얘기하기 전에 이 맞아요.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헤아려 주셔라.